안녕하십니까. 네, 자, 잘 살고 계시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한 주 동안 잘 쉬었어요. 아주 푹 쉬었어요, 집에서 그냥. 자, 그래서, 내 식구가 그냥 격리가 돼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는 몸살만 조금 왔고, 애들은 무증상이고, 집사람만 좀 기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셋이서 이제, 저희 한 명 저 구석에 보내놓고, 자, 이제, 기침한 저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잘 쉬었더니 아주 개운해요. 자, 오시고. 하여튼 느낌이 좀 그래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언제 걸릴지 모르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자꾸 이제 듭니다. 자, 보시고. 일단 이제 저지난주 복습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지적 정리 봤죠. 정리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조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지적 정리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이제. 지적 정리란 말은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 뜻이죠. 지적 공부 아니고 지적 정리. 지적 정리돼 있고 일단 타이틀이 두 개, 일단 크게 두 개.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등록상의 정작.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다시. 자, 정리와 정정, 공통점.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한다. 기억나죠?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는 뭐라고? 정리를 하고 원시적 사유는 정정을 하고 그겠고 또 하나 둘 다 공통점이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불일치한 대상은 이제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불일치할 수 있죠. 또 마찬가지 정정도 양자 불일치고 불일치한 사유는 이제 두 가지. 토지의 표시도 있고 이제 소유자도 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토지 이동. 자, 그럼 이제 토지 이동이 딱 발생하면 이때 만드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뭘 만들어야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지 되고. 그럼 또 이제 소유자예요. 잘라서 여기 이제 신규 등록지가 있고 기등록지가 있다. 다시 첫 번째죠.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하고? 소관청이 결정하고 아직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하죠. 자, 그럼 다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 장부가 이제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럼 이제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하고 등기소가 소관청에 알려줘야죠. 소유자 을로 바꿔라. 이렇게. 이게 뭐다? 무엇이라고? 이게 이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통지 바꿔주겠지, 이제. 기억이 사실 한 개 다 없어서 이제 또. 자, 그럼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는. 등기소가 통지를 빠뜨릴 수 있죠.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면 의리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소유자의 신청. 또 이제, 의리 신청할 때, 을은 소관청에 어떤 서류를 가지고 와라.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되겠지. 등기 관련 서류. 세 번째는, 이번에 을도 안 해요. 둘 다 안 하면 소관청 소유자가 을로밖에도 모르죠. 어느 날 대장은 소관청에서 등기부를 열람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등기부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어 있고 대장은 갑으로 돼 있더라. 그럼 직권으로 이제 을로 바꿔주면 돼야 안 돼요. 되겠지. 또 하나 이제 소관청의 직권.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자꾸 뭐 잘라 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자, 이 표 자꾸 그린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 문장은 거꾸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시험에서. 자, 이렇게 나와야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첨부할 서류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뭐 가지고 가야죠?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소관청의 직권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X죠. 이따가 나와야지 이제. 그래서 구조가 파악이 딱 돼야 되겠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정정은 원시적 그랬죠? 원시적. 자, 그럼 문제가
토지 표시를 대장에다가 누가 잘못 적었어요? 무슨 또 등기야, 등기 갑자기 또 지적법 하고 있는데. 지적 소관청에서. 여기서 이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틀리게 적은 사람이 바로 적어야지. 그래서 이제 소관청의 직권. 아까 문제. 소관청의 직권이 돼요. 지적직 공무원이 스스로 바꿔준대요. 이런 거는 흔해요, 드물어요. 드물죠. 법률에 9가지가 이제 규정이 돼 있죠? 읽어보자. 근데 문제는 9가지인데 반드시 문장 속에는 뭐가 있다?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측량 성과 이런 거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서류죠. 서류가 나와야 되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직권으로 안 바꿔줘요. 두 번째 이제 소유자의 신청. 소유자의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합니다. 되죠? 또 하나. 자, 소유자 신청으로 이제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데 경계가 바뀌어요. 이때는 이제 뭐 가져와라?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자, 또 이제 경계 또는 면적이 바뀐다. 자, 면적 바뀔 때는 뭐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 문장은 딱 2개 이렇게. 요거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소유자 정정은 뭐예요?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처음부터 잘못 적었을 때. 그때가 이제 소유자를 정정해야죠. 잘라서 이제 기등기지가 있고 미등기지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첫 번째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신청 직권 다 받아주죠. 그리고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기등기지니까 등기 관련 서류. 또 이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신청은 받아주죠. 자, 직권은 없고 또 미등기지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이제 가족관계 등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쉬운 말로 하시면 거꾸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돼. 구조 확인해야 돼 이제 외울만도 한데. 그쵸?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촉탁. 네 번째는 지적 정리의 통지. 다시 이제, 자, 보세요. 촉탁은 이렇게 했죠. 자, 다시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2개 있다.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고.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럼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등기 먼저 바꿔라, 대장 먼저 바꿔라. 대장 먼저. 대장을 바꿨다. 그럼 등기소가 이제 표시가 낀 거 알아야 되겠죠? 알려줘야지. 이게 뭐다? 이게 촉탁. 촉탁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그런데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왜 제외?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타이틀이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자, 길게 늘리면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소유자에게. 여기죠. 통지는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모를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통지는 언제 한다?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그래서 요 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자, 지적 측량 파트는 제목 3개 나왔어요. 지적 측량 대상, 지적 측량 절차,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측량 족구 심사 이렇게 3개 오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등기로 넘어가서 등기에서는 이제 자, 등기의 의의는 큰 문제 없었죠. 자, 용어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등기 종류 잘 보셔야 돼. 자, 등기 종류에서 그 내용에 따른 분류 기억나세요? 자, 내용에 따른 분류는 자, 그거 나왔죠.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용어정의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은 이제 55페이지, 55, 여기 이제 2번 내용에 의한 분류 되어있죠. 이제 등기법에 쓰이는 가장 기본 용어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 넘어가서 이제 자 등기를 필요에 따라 분류할 때는 뭐와 뭐로 분류한다? 우리는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대부분 등기는 종국 등기고, 예비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했지만 물건이 변동하지 않더라. 이게 예비 등기. 다시 이제 예비 등기는 뭐와 뭐가 있다? 가등기와 처분제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 등기를 이제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는 뭐와 뭐로 분류한다? 그 이제 주등기와 부기등기 됐고. 그 이제 기억하세요. 그 부기등기. 요 부기등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매년 시험 나온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부기등기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소유권, 그렇지,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포인트가 여기서 이제 소유권 이외 권리.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부기등기?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이게 뭐다? 이게 부기등기였어요. 이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으로 저당권의 이전으로. 자,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등기부의 일부 변경. 자, 등기부에서 일부가 바뀌면 요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요게 부기등기 원칙. 그래서 나왔던 게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권리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언제 그랬어? 그때 달라요, 그랬지. 그래서 언제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했어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부기등기, 요거는 꼭 외우셔야 돼. 다시 첫 번째 부기등기 종류 첫 번째는 뭐다? 소유권 이외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두 번째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그래서 이 두 문장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등기할 대상. 그 등기 대상은 그거 기억하세요. 이제 뭐 일무일권주의와 그 예외 표. 자, 일무일권주의와 그 예외. 자,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그 표 한 번 이제 그릴게요. 여기는 이제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 권리부가 다른 말로 지분이다. 그랬고 앞에는 용의권 설정. 뒤에는 처분행위. 자, 또 자, 처분행위 대표가 뭐가 있죠? 또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또 이제 저당권 설정. 대표적인 처분행위죠. 자, 첫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보세요. 용익이란 말은 사용 수익이죠. 내가요 타인 토지를 쓰는데 꼭 전부를 다 써야 돼요? 일반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되고, 두 번째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X. 그럼 내가요 내 토지를 절반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필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요 말은 분필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앞으로 기억하세요. 지분은 떠올라야 돼. 첫 번째, 지분은 뭐다? 점이다. 두 번째, 지역을 쪼갤 수가 없다. 그게 지분이에요, 지분. 그렇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사용 수익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지분에 대한 처분행위는 돼야 안 돼요. 요거는 되죠. 이 표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우리 등기에서 한 4번 나와요. 이 표가 이제. 그래서 보시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은 여기 이제 XX라고 돼 있죠? X란 말은 이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없다. 그럼 각각 살리네. 몇 호 위반? 이게 이제 29조 2호 위반. 그래서 일단 등기할 물건까지 봤어요. 대상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당 가서 등기 효력을 가시죠?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요거 봐야 돼 이제. 첫 번째 이제 등기 효력이 있다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요걸 거야 이제 등기의 효력 보셔야 되고 하나. 두 번째 이제 등기의 유효권. 자,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요 등기 효력이나 유효권이 파트 여기는 민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다. 자, 오늘 확인만 하시면 돼 간단하게 결론만.
그 다음 이제 뭐 2장, 등기의 기간과 설비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나왔어요. 등기의 형태 파트, 3장 부분. 그래서 언제나 등기는 3장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정리 다시 할게요. 자, 이제 그 책 한 표 보세요, 이제. 등기 효력. 자, 책은 이제 64페이지. 64 보시고. 일단 이제 등기 효력. 자, 또 올려보세요. 자, 지난주 복습.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할 때는 뭐와 뭐로 분류한다?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좀 한 번 더. 여기서 지금 자, 등기 효력 그랬죠. 자, 주의하세요. 이 효력은 모든 효력이 아니고 여기는 종국 등기만이에요. 종국 등기만. 그럼 이제 지금 말하는 효력은 예비 등기에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 안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여기는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 나온 효력은 모든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 효력이다? 종국 등기 효력이다. 첫 번째 거. 그리고 이제 효력 쭉 나열할게요. 6가지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두 번째가 이제 대항적 효력. 세 번째가 이제 추정적 효력. 민법 시간에 추정력 그랬죠? 그 조항이고. 네 번째가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다섯 번째가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마지막에 이제 점유적 효력입니다. 6가지. 자, 우선 기억하세요. 다시. 요거는 모든 등기 효력이 아니고 무슨 등기만? 종국 등기만. 그럼 이 예비 등기, 가등기나 처분제한은 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잡아놓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자, 이거 말 그대로 등기를 해야 어떻게 된다? 권리가 변동한다 그 말이죠. 자, 이거 보시고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던 부동산 물권인데요. 민법 186조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이제 권리가 변동한다. 여기는 물권이고. 그럼 두 번째 이제 자 대항적 효력. 자 대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나와요. 민법에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의사표시 파트 3항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전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대항하지 못한다. 무슨 뜻? 그죠? 그거 이제 권리의 주장 그래야죠? 자, 요거예요. 다시요. 자,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이제 이거죠. 전항의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중요한 거는 여기는 부동산 채권인데 이제 의미가 달라졌어요. 이제. 그럼 사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건. 이번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자, 을은 언제부터 전세권자? 몰라.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번에 A와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B는 언제부터 임차인? 같아요, 달라요? 같아, 달라? 달라야 돼. 구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유.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죠. 자, 그럼 전세권 얘는 물권, 채권. 물권이지. 을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그래서 등기해야 전세권자예요. 그래서 물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권리 변동적 효력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고. 자, 두 번째 A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자, B는 언제부터 임차인? 임차권은 물권, 채권. 채권이죠? 요거는 계약만 하면 임차인이에요. 계약만 하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인 앞으로 등기할 수 있죠? 자, 등기하면 임차권 어떤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B가 임차인이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달라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물권은 반드시 뭐 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채권은 등기 원래 필요 없죠? 자,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흔히 사회에서 보세요. 사회에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그럼 그 사람 전세권자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임차인이야, 임차인.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리고, 자, 민법 시간에, 중개법 시간에, 전세권자 그러면 반드시 뭐 한 사람? 등기까지 한 사람이야.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사회용어와 법률용어가 달라요. 앞으로 이렇게 법률용어 자꾸 쓰죠, 법률용어.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 물권은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한다. 그 말이고. 채권은 원칙은 등기 안 하죠? 등기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차이점이야. 물권과 채권. 됐고. 뭐 두 개는 흔히 보던 표현이고 이제. 그 다음에 추정적 효력. 추정력이고. 이 파트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추정력 파트는 여차하면 한 해 시험에 두 문제 나와요. 민법 한 개, 등기 한 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제 보시면 책에서 자, 64페이지 먼저 보시고요. 추정적 효력이다. 보시고. 이 파트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정력이고요. 자, 기기하세요. 자, 추정력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현재 이제, 자, 사건 먼저 한번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건물을 처음 지었다. 갑이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자, 건물을 처음 지었으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죠? 이 갑부터 그릴게요. 보세요. 갑부를 딱 그리면 이렇게 또 나와야죠, 이제. 자, 갑구, 제일 앞에 무슨 칸? 제일 앞에 순위. 순위 번호. 그 다음 칸이? 그치. 등기, 목적. 요 등기 목적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각종 등기의 제목. 이렇게 했고. 그 다음은 접수. 그저가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그 다음은 이제 등기 원인. 구분하세요. 자, 맨날 하던 말이 이제 등기 목적이 각종 등기 제목. 등기 원인은 목적이 나오게 된 이유. 이렇게. 끝에가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갑이 이제 건물을 처음 지었다. 무슨 등기 해야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죠. 그럼 여기 순위번호 몇 번?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그 다음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없어요. 빈칸이고 이제. 소유자는 갑이다. 자, 갑의 이름을 쓰고 그 갑에 또 뭘 적어야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적어야죠. 갑 앞으로 이제 등기돼 있죠? 근데 갑의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을 앞으로 이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넘겨야죠? 그럼 이제 순위번호 몇 번?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와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을 적었어요. 을에 뭐 적어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고. 2번 등기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3번에 이렇게 등기가 딱 돼 있어요. 순위번호 3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접수일자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매매. 자, 병 돼 있어요. 병에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됐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느 날 병이 정한테 딱 왔어요. 병이 정한테 딱 오더니 등기부 딱 보여주고요. 싸게 준다고 사래요. 문제는 이제 정은 병의 등기 이거 믿어요 말아요. 자, 빨리 결론만 돼. 믿자 말자. 믿자고? 자,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근데 믿으라고?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우린 공신력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보세요. 병 앞으로 등기했죠. 이 등기 누가 했어요? 그렇죠? 등기관이 했어요. 국가가 한 등기예요. 일반적으로 믿어야 합니다요? 이게 믿는 거 일반적으로. 문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게 정은 을이 병한테 팔았구나 라고 병의 등기를 믿고 물건을 딱 사옵니다 이제. 등기해야죠. 순위번호가 4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여기 접수일자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정 적었어요. 정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기했고 사왔어요. 근데 그러고 딱 보니까 그 집에 지금 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정이 이제 을한테 딱 갑니다. 자 등기 딱 보여주고요. 내가 샀거든 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요 을이요 판 적이 없대요. 알아봤더니 이 병이요 서류를 위조해서 위조된 서류에서 해놓은 등기예요. 그럼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됐으니까 당연히 무효겠죠? 자, 무효인데 보세요. 무효인데 누가 등기했어요? 등기관이 했어요. 문제는 보세요. 자, 정예는 보세요. 병을 믿은 게 아니죠. 이 정은요, 국가가 한 등기를 믿었어요. 그럼 얘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부정. 그럼 얘는 공신으로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정을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나온 제도가 추정력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해주자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추정을 해줘야 누가 보호되니까? 정이 보호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세요. 뭔가 하면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죠. 그래서 이제 3자 어떻게 보호할까? 그래서 나온 새로운 제도 이렇게 있죠. 이 책에 의 보세요. 의. 자, 의로 적어놨어요. 의. 64페이지. 자,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일이 있다. 제가 재밌는 거는 현재 요거는 이제 보세요. 제3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죠. 근데 문제는 민법이나 등기법에 명문에 법률 조항이 있다 없다? 없어요. 특징이 그거예요. 현재 학설과 판례가 인정합니다. 줄거주세요.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 그것도 시험에 뜨는 지문입니다. 첫 번째. 자, 하나 이제 의 보시고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했어요. 자, 무효인 등기지만 권리가 존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랬죠? 자, 하나 더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 추정을 했어요. 추정이라고 그랬고 그럼 이제 민법에서 그런 거 봤을걸요? 무엇무엇으로 본다? 본다는 뭐예요? 간주. 그럼 이제 짚어보세요, 이제. 자, 추정과 간주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뭐 차이가 있는지. 자, 간주라는 제도가 뭔가면요. 간주는 무엇무엇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대표가 뭔가면요. 실종선고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혹시 들어봤어요? 실종선고 제도?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집에 잘 살고 있었어요. A가 이제. 근데 A가 어느 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호련히 집을 나갔어요. 연락이 없어요. 그 후로, 그럼 이제 A는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모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집 나갔고 연락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 1년쯤 후에 전화가 딱 왔어요. 내가 지금 서울역에 살고 있다. 연락이 왔어. A, 살았어, 죽었어? 살았죠. 근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럼 얘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자, 봐요, 이제. A가 집 나갈 때 집에다가 재산을 두고 나갔어요. 그 재산 상속할 수 있어요? 상속 기시는 언제예요? 사망시. 죽었어? 몰라. 또 봐요. A의 배우자 B 재혼할 수 있어요? 재혼하면 중혼이야. 중혼이라 그래요. 혼인이 두 개니까. 그럼 보세요. 얘는 영원히 살아있어요? 좀 문제가 있잖아, 지금. 이때 이제 보세요. 이때 A의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신청을 딱 해요. 법원에서 최후 연락일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 A를 죽은 것으로 봅니다. 죽은 거예요. 요 날. 5년 되는 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상속도 개시하고 이제 A는 재혼할 수도 있습니다. 다 끝냈어, 이제. 자, 근데 재혼을 이렇게 좋아해? 자, 우리 다 그런 거지? 자,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럼 다 끝났죠, 이제? 자식이요. 6년째 되는 애 컴백했어. 나 돌아왔어. 자, 도로 앞에 딱 서 있어요. A,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죽었어? 죽었어요. 이 무서운 제도예요, 이거. 간주란 제도가. 이게 쉬운 제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5년 만료되는 날 죽을 간주가 딱 됐죠. 살아 돌아와서 앞에 딱 서 있죠.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죽었어요. 이 무서운 제도예요, 지금. 그럼 봐요. A를 이제 어떻게 살려? 출생신고 새로 해? 그럼 빵살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법원에 가서요. 실종소 취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 중요한 거는 간주가 되고 나면 요 뒤집을 때는 판결로서만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추정은 아니에요. 자, 일단 보세요. 여기서 이제 수료 추정을 딱 했죠. 이때는요. 의리 와서 안 팔았다 입증은 바로 깨져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추정 그러면 약하게 인정하는 거. 간주 그러면 강하게 인정하는 거. 중요한 건 이제 간주는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만. 그냥은 못 뒤집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간주는 아니고 우리는 뭐만 한다? 추정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또 차이를 아셔야 돼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추정력의 내용이 와야죠. 자, 추정력 내용 보세요. 지금 이제 계약하기 전에 요 정이요 등기부 떼봤죠. 등기부 믿었죠. 그럼 보세요. 정이 등기부를 신뢰하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신뢰하면 그때는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무과실. 과실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문제 딱 터지니까 정이 딱 그래요. 등기부 안 떼봐서 등기부 몰랐다. 주장하면 보세요. 정해가지고요. 등기부 몰랐다 주장하면 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거래할 때 등기부 떼는 건 상식이죠. 그래서 등기부를 몰라서 주장을 해도 요 정은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에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다. 뭐라 불러? 악의 추정이지. 또 등기부 안 떼봤대요.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과실도 있겠죠. 그래서 추정 내용은 크게 편해요. 등기부를 신뢰하면 무과실이 되는 거고 등기부에 부지를 주장하면 그때 이제 등기부 내용은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악의. 또 하나 과실이 있다 없다? 과실도 있다. 이게 내용 파트.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추정력의 범위라 불러요. 범위고 이 범위를 또 잘라줘요. 두 개로. 이걸 이제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물적 범위는 뭔가 하면 추정력이 이제 어디까지 미치냐 그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정의 계약 전에 등기부 떼봤죠. 그랬더니 여기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 쓰여 있죠. 아, 병의 소유자구나.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등기돼 있으니까 믿으면 되지. 또 여기 보세요. 등기 원인에 매매라고 쓰여 있죠. 의리병에게 팔았나 보다. 매매. 믿으면 돼야 안 돼. 등기돼 있으니까 믿으면 되겠지. 또는 병 앞으로 등기할 때는 등기는요. 일단 절차를 쭉 거치겠죠. 여기서 병의 등기가 절차를 잘 거쳤겠지.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믿으면 돼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물적 범위는 제목에 줄 거세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돼요. 물적 범위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 이거 어때요? 을구를 딱 보니까 을구에 저당권 등기 딱 돼 있죠. 거기 피담보 채권이 쓰여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저당권 등기 존재할 때 그 피담보 채권 거기도 추정력은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친다 그 말이죠. 이제. 또 하나 자, 여기 보세요. 자, 절차에도 미칩니다 그랬죠? 자 보세요. 병 앞으로 등기했죠. 여기가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허가 구역 내에서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 이것도 추정이 돼야 안 돼. 되는 겁니다. 이제. 왜? 절차 추정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물적 범위 이렇게 하세요. 이제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인적 범위예요. 인적은 뭔가 하면 추정력이 이제 누구에게 추정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병의 등기 요거는 무효인 등기죠. 자, 등기가 돼 있고 추정이 미치죠. 그럼 보세요. 이 병은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등기돼 있으니까 주장하면 되겠지. 이건 문제가 없죠. 문제는 요거예요. 병이 을한테 딱 가더니요. 등기부 딱 보여주더니요. 나한테 팔았지 딱 그럽니다. 병이 을한테. 주장하면 돼야 안 돼? 그것도 돼. 왜? 등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물적 범위는, 인적 범위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거기 별표 치세요. 3번의 디귿번. 주로 정답으로 뜨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병이요.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병이 제3자에게는 주장해도 좀 봐줄 수 있어요. 지가요. 을한테 딱 가가지고 나한테 팔았지. 그럼 인간적으로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사기꾼들은 그렇게 할 수가? 그 뜻이야, 지금. 우리 시험은 꼭 그렇게 나와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소유자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나오면 X예요. 주장할 수 있어요. 문제지 보세요. 문제가. 병이 을한테 딱 오더니 나한테 팔았지 딱 그러죠. 이제 을 어떻게 해? 미쳐버리겠지? 어떻게 해야 돼? 확 패고 그냥 끝내버려? 큰일 나. 그랬다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입증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입증. 요건 꼭 법원 갈 필요는 없어요. 입증만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문제. 자, 시판 보세요. 어려워요. 이제 등기에 따라서 추정력이 달라요. 그래서 입증 책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3개 들게요. 자, 보세요, 이거. 자, 예를 이제 3개 뽑아놨어요. 첫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 세 번째는 특별법상의 등기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란 말이 나오고요. 앞에 이상 법률이 와 있어요.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 특별조치법 다 포함됩니다. 세 개 자르고 일단 구분할게요. 이전과 보존. 자, 비교해 볼게요.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이고 이전 등기할 때는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은 공동, 단독. 단독이죠. 계약서? 없어요. 자, 비교. 자, 고개 들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에 계약서도 있고 보존은 단독인데 계약서도 없어요. 그럼 등기부 이렇게 이전과 보존이 딱 돼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믿을만해요? 이전이 보존이. 더 믿을 수 있죠. 여기는 그럼 보세요.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추정력을 강하게 약하게. 그렇지,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강한 추정에 법률상 추정 그래요. 자, 근데 상대적으로 보존을 믿을 수가 없죠. 여기는 추정력 어떻게 한다? 여기는 이제 약한 추정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추정 그래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전 등기는 지금 강한 추정에 법률상 추정 그랬죠. 자, 첫 번 보세요. 여기 3번에 소유권 이전, 매매, 병세 이전. 병의 등기는 강한 추정에 법률상 추정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병예는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라고 봐주겠다 그 뜻이에요. 법률상 소유자로. 여기서 이제 요거 병의 등기가 무효임은 누가 입증을 해야 돼? 그렇죠. 을이 지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입증 책임은 이제 무효 주장자가 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보세요. 자, 1번에 이제 보세요.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원인 기재가 없고 갑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그러면 간명리에 소유권 보존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는 약한 추정이 있다고. 그럼 저거요. 사실상 추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갑에 있는 추정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자, 문제 보세요. 문제 이거예요. 어느 날요. A가 딱 나타났어요. A라는 사람이 딱 와서 갑한테 왔어요. 와가지고요. 이 건물 내가 줬다. 그래서 A가 와가지고요. 건물 신축한 거 입증합니다. 자, 뭔가 하면 우리는 건물을 처음 지으면 그거 줘요. 건축물 사용 승인서. 근데 A가 딱 왔어요. 갑한테. 우리 그래서 딱 보여줘요. 이 건물 내가 줬어. A가 와서 건물 지은 거 입증하면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때 깨져버려요. 왜? A가 건물 지은 거 입증했으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갑의 등기 요구 유효임은 누가 입증해라? 갑이 주는 거예요. 등기 명의 유효. 그래서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보세요. 뭔가 하면 포인트 여기 있어요, 이제. 등기에 따라서 추정 정도가 달라요. 입증 책임도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죠, 이제. 다시 얘기하세요. 이전 등기는 어떤 추정? 강한 추정에 법률상 추정.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병예는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라고 봐주겠다 그 뜻입니다. 요거 이제 무효는 누가 입증해라? 을이니까 뭐라 불러요?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고. 그다음 이제 소유권 보존도 추정력이 있어요. 있는데 어느 날 이제 A가 건물 신축 입증하면 그때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때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갑의 등기가 유효임은 누가 입증해라? 갑이져라 그 말입니다. 등기 명의임은.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등기에 따라서 추정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 이제 하나 더 들어보세요. 여기는 특별법에 의한 등기예요. 자,
요거 이제 역사적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자, 고개 드시고. 사극을 보다 보면요. 사극. 노름하다가 돈 다 잃었어요. 그럼 막 뛰어서 뭐 갖고 와요? 집문서, 땅문서, 걸고 또 한 판 했죠. 또 졌어. 상대의 집문서 딱 끌고 가죠. 그 순간에 소유가 너무 갚버려요. 그게 무서운 장면입니다. 자, 뭔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원래 등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등기가 없던 나라예요. 우리는 원래 대항 요건주의 국가였어요. 사극에서 그게 개인 나온 장면이 아니에요. 상대의 집문서 딱 끌고 가잖아요. 소유금 너무 갚버려요, 그냥. 그래서 봐요, 이제. 뭔가 문제가. 자,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는 원래 대항 요건주의 국가였어요. 등기가 없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1910년에 일본이 쳐들어왔죠. 일본이 또 대한권주의 국가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법의 차이가 아무것도 없죠. 45년에 강복이 됐죠. 그리고 60년도에 민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새롭게 제정합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해요. 이때 민법 186조가 처음 들어왔어요. 원래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게. 186조 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등기해야죠. 자, 근데 문제 보세요. 등기가 뭔 줄 알아요?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또 그걸 봐. 60년도에 온 국민이 막 신문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럼 법이 바뀌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60년도에 민법을 새롭게 만들고 기간을 10년을 줘요, 10년. 10년 내에 꼭 등기하라. 라고 이제 10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10년이 흘렀어요. 1970년이에요. 70년도 대통령 무서운 사람이죠. 박모 씨죠. 자, 대원장 불러가지고요. 자, 등기하는 거 없애버려, 이렇게 합니다. 등기하는 거 다 종량으로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등기한 게 전국에서 30% 조금 넘어요. 그럼 소유권 70%를 없애버려요?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돼. 자, 부동산 등기 특별지법 만듭니다. 7년간 시간을 또 줘요. 7년 내에 꼭 등기해라. 7년이 또 흘렀어요. 77년입니다, 이제. 대통령 또 그 사람이지. 진짜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봤더니요. 이제 50% 조금 안 돼요, 등기한 게. 소유가 50% 없애버려요? 그건 안 되지. 또 만들어. 임야 등의 소유권 특별지법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그럼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등기를 잘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럼 보세요. 딱 불러가지고요. 야, 이번에 등기하면은 추정력 세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라. 약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거라. 언제 등기 잘해요? 세게. 그래도 강한 추정이야, 그냥. 등기를 막 장려하려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여기 특별법 등기는 강한 추정에 이제 범상 추정입니다. 또 하나, 여기는 강한 추정에 범상 추정이죠. 여기는 이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명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지.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등기를 이제 개판으로 몰고 갑니다, 이제. 자, 이유 보세요. 저기 이제 농촌 지역이에요. 농촌 지역인데요. A, B, C가 열심히 농사 짓고 살아요. 셋 다 등기를 안 했어요. 불러서 물어봐요. 니네 왜 등기 안 하냐? 그랬더니 A, B, C가요. 등기하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요. A, B, C가 그래요. 예, 300년 전에 땅을 사가지고요. 자손대로 농사 짓고 있대요. 뭐 이런 땅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그럼 문제가 보세요. 계약서가 없는 등기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근데 법에서 인정해줘버려요. 법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자, 등기하고 싶은데 계약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A가 등기할 때는 요쪽에서 성년자 이상 보증서를 받아오면 돼요. A가 등기할 때 누가 적어줘요? B와 C가. B가 등기할 때는 A와 C가. C가 할 때는 A, B가 다 등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등기해줘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셋 다 소장농이야. 소장농. 남의 땅도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주는 서울 살아. 그럼 이등기고 무효를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주장자, 지주가 져야죠. 입증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 져버려요. 소송 더 안 해버려요, 그냥. 등기 다 안 합니다, 그거. 그게 뭔가 한번 보세요. 이 TFP라는 등기 이게요, 믿을 근거가 없는 등기들이에요, 지금.
그럼 추정 당연히 약하게 해줬어야죠. 등기를 장려도 오버해버렸어. 그 어쩌죠? 이제 이렇게 하세요. 특별표에 의한 등기는 법률상 어떤 추정이다?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 이제 입증은 누가 한다? 무효 주장자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유행이었죠. 조상 땅 찾기? 이게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요거예요. 등기에 따라서 추정 정도가 달라요. 입증 책임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딱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책에서 거기 이제 자 4번 읽어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5번 추정력에 부정돼 있죠. 추정력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잘 보세요. 제가 처음에 자, 지금 나온 효력은 여기는 종국등기 효력입니다 그랬죠. 예비등기 가등기나 초분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되겠지. 또 하나 이제 추정력 이건 언제나 권리등기만이에요.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렇게 하겠지. 그래서 거기가 이제 어디 갔어요? 동그라미 5번에 있어요.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됐고. 디귿번 보실래요? 디귿번 전 소유자의 사망 후 이뤄진 등기. 자,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것도 무효죠. 또 그 다음에 전 소유 명인이 허무인인 경우. 허무인이 뭐예요? 허무인? 자, 보세요. 병이 이제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떼봤죠. 딱 떼봤더니요. 이렇게 됐어요. 순위번호 2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원인은 매매. 소유자 을세이죠. 자세히 보니까 소유자가 을지문덕이야. 자, 을지문덕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지. 그게 이제 허무인 그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또 이제 뭐 부실등기임이 명백한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6번에 줄 좀 거주세요. 6번에 이제 점유의 추정력. 자, 다시 이제 제목 보셔야 돼. 요거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의 추정력. 요거는 현재 학설 판례가 동산에 한정한다. 아니면 등기된 부동산도 인정한다. 이거 이제 동산에 한정 그래야지.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유의 추정력 불러야지. 명칭하셔야 돼. 점유의 추정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추정에 관한 판례들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제가 판례 좀 잘랐어요. 제목에 맞게 이렇게 이제. 그래서 판례 내용 꼭 아셔야 돼. 이제.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한 해 두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됐고 그래서 추정력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민법책에도 판례 되게 많죠.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자, 또 다시. 자, 보세요. 순위 확정적 효력은 무슨 뜻? 무슨 뜻? 그냥 그대로 잘라.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어떻게? 순위가 확정되더라 그 말이지. 순위 확정적 효력이죠. 여기 보세요. 자, 1번에 소유권보정 갑이죠? 갑의 등기 1번. 의뢰 등기 2번. 병의 등기 3번. 그냥 그렇게. 그래서 뭔가 이제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순위가 확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요. 순위가 정해졌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순위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자, 순위를 비교할 때 원칙은 등기 전후에 따릅니다. 자, 다시 원칙은 등기 전후 무슨 뜻? 먼저 한 등기가 우선이다 그 말이지. 원칙은 등기 전후고.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이제. 갑구에 있는 권리끼리 비교할 때는 뭐 비교해요? 갑구끼리 비교할 때는 요거 비교하면 되겠죠. 순위번호. 또 을구끼리 비교할 때는 뭐 비교해요? 을구끼리. 거기도 순위번호 비교하면 되지. 그래서 봐요. 다시 이제 갑구끼리, 을구끼리 비교할 때는 같은 구니까 그때는 순위번호 비교한 거고. 그럼 이제 갑구랑 을구를 비교해요. 갑구와 을구를. 그때는 이 의미가 없지. 그때는 뭐 비교한다? 여기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일자 요거 비교해요. 흔히 이제 그렇게 불러요. 보세요. 자, 책에서 이제 거기 같은 구라고 돼 있죠? 같은 구를 동구 그래, 동구. 자, 65페이지 꼭대기. 그럼 이제 다른 구는 별구 그래요. 그래서 또 동구는 뭐 비교하고? 순위번호. 별구는 뭐 비교한다? 접수번호. 흔히 그렇게 외워요. 동순별접.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비교하면 되고.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 부기등기. 자, 2-1번은 몇 번이에요?
2-1번은? 몇 번이야? 2-1번은. 2번이죠, 그냥. 이제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그래서 이제 부기등기가 많아요. 자, 보세요. 부기등기가 2-1번, 2-2번, 2-3번. 많으면 어떻게? 이때는 요게보다 빠르겠죠? 이제 부기등기 전후에 따른다. 이제 부기등기 전후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지난주 복습.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합니다. 그럼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하는 거죠. 이제 가등기 순위. 또 하나 더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그건 이제 본등기 시 발생해야 되죠. 이것도 봐야 되겠죠. 다시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하면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자 말소 회복 등기에서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했어요. 말소 회복은 언제 하는 등기죠?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그 문제는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한다 그래야지. 살려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주에요. 자, 보세요. 1번 전세권을 등기해놨는데 요거를 누가 싹 지워버렸어요. 회복을 시키면 몇 번으로 살아나야 돼요? 1번으로 살아나야지. 종전기 순위에 따른다. 그 4개는 이제 맨날 보던 거고. 그 다음 이제 6번의 별표. 6번에.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부분 건물, 아파트. 아파트에서 이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가 와야죠. 다시 이제 보세요. 중요한 말. 아파트에서 이제 보세요. 아파트에서. 자, 대지권 등기는 무슨 뜻이에요? 대지권 등기했다. 이 말은.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건물만 사요? 토지도 같이 사와요. 같이 샀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라는 말은 이제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을 2개를 묶었다. 이게 뭐다? 이게 대지권 등기예요.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대지권 등기는 이제 어디에 등기한다? 이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합니다. 다시 자 이거 아셔야 돼요. 밑에 박스 있어. 박스.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한다?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신청으로 등기하고.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아파트에서 이제 건물과 토지를 묶었다 그 말이죠. 묶어놨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요.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이 토지는 건물하고 묶었다. 등기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라고.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아파트에서 토지 등기부. 어디에? 해당 구에. 해당 구란 말은 갑구도 할 수 있고 울구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중요해요.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직권 등기. 다시 여기서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기로 해당 구에 직권으로 등기합니다. 자, 이후 순서를 아시면 돼요. 보세요. 봐요. 신청을 받아서 등기한이 건물 등기부에 무슨 등기하고? 대지권 등기 했죠? 그럼 등기한이요. 토지권을 묶었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떻게 무슨 등기 해주는 거예요? 대지권 뜻에 등기하는 거지. 어느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어떻게? 직권으로. 이제 요 문장은 오늘 2교시, 4교시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온 지금 계속 이제. 요거 같이 하셔야 되지. 그래서 일단 2개 꼭 구분하세요. 구분 건물에서 이제 2개. 대지권 등기와 뜻의 등기. 또 하나 비교할 때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죠.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죠. 그래서 2개 순위를 비교할 때는 순위번호 비교한다, 접수번호 비교한다. 접수번호지. 왜? 등기부가 달라요. 그러니까 순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가장 이제 주요 지문이에요. 정확히 하고 겨우 계셔야 돼. 그 다음 이제 5번째 이제 형식적 확장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자, 보시고 요거는 우리 시험의 빈출 지문이에요. 용어 정의 아셔야 돼요. 빈출 지문. 자, 사건 보세요. 사건. 이렇게 할게요. 이제 이번에 갑이랑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을이 이제 전세권자예요. 그럼 이제 쭉 살다가 기간 만료하면
어떻게 해야죠? 기간 만료하면 을이갑에게 뭘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전세금 받고 이사 갔다. 이사 가면 을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죠. 근데 등기 딱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사하고 빈집이죠. 다시 갑과 병이 다시 이제 그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병이 이제 등기하러 왔어요. 네, 그럼 등기하는 보세요. 병의 신청을 받아서 등기부에 병의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주면 어떻게 돼요? 한 개의 건물에 전세권자가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신청하면 각하 처분입니다. 자, 이유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자, 의뢰 등기 요거는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가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해요. 이게 형식적 확정력이에요. 또 하나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이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이게 이제 후등기 저지력. 모든 등기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것만. 한 번 더. 자, 보세요. 만약에 갑이랑 병이요. 저당권 신청하면 저당권 등기는 받아줘요 말아요. 이건 받아줘요. 이유. 전세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등기가 아니고 양립할 수 없는 거는 받아주지 말자. 그럼 결론은 이거죠. 그럼 병 얘는 이제 전세권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라? 요거 먼저 말소를 시키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등기부가 정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무효인 등기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으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이게 형식적 확정력. 또 하나 형식적이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주지 말자. 이게 이제 후등기 저지력이죠. 명칭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섬에 이제 빈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밑에 이제 점유적 효력이다. 자, 점유적 효력인데 이것도 별 의미는 없는 지문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점유적 효력은 뭔가 하면 자, 이렇게 할게요, 이제. 자, 민법 245조 1항. 제목 아시는 분? 민법 245조 1항. 제목이? 그치. 점유취득시. 이렇게 하죠, 이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역의 목적물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몇 년? 20년. 그럼 이제 두 번째 민법 245조 2항. 제목? 요거 등기부 취득시요. 여기는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시진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몇 년? 10년. 이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이제. 요걸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취득시에서 점유기간은 몇 년? 20년. 등기기간은 10년. 그럼 이제 보세요. 취득시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하고 있죠? 요게 점유적 효력이에요. 다시 이제 취득시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하더라. 이게 뭐다? 점유적 효력. 그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말하던 거기에요. 종국등기 효력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종국등기. 그 밑에 이제 예비등기 나와 있죠? 뺐네. 자, 보시면 이제 명칭 보고 갈게요. 첫 번째 가등기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그거 잘라주세요. 가등기 꼭 잘라야 돼. 본등기 전, 본등기 후. 이렇게. 그럼 뭔가 하면 중요한 게 요 가등기는 보세요.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쓰여있어요. 실체보상 효력은 없고, 처분 금조도 없고, 추용도 없죠. 자, 우리가 보세요. 가등기된 부동산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분 금조가 없는 거지. 근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했죠. 그게 특징이라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위를 보존합니다.
순위 보존적 효력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등기 효력은 자르세요. 본등기 전, 본등기 후. 이제. 또 다음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있죠. 자, 또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종류가 뭐가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정매. 얘들은 기억하세요. 처분 제한 등기, 처분 금지 등기. 처분 제한 등기라는 거. 제한 등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보세요. 자, 갑이 소유자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갑의 소유권에 이렇게 가처분 들어왔어요. A가 이제 가처분 잡았다. 그러면 문제는요. 요 갑은요. 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할 수 있어.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처분 제한이죠. 금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처분 금지요. 있다 없다? 없다 되겠지. 또 추징력 있다 없다? 추징력 당연히 없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처분 금지요. 없다 되겠죠. 그래서 예비등기 효력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이제 일단은 흔히 말하는 추정력 파트 판례 꼭 보셔야 돼요. 다음 용어적인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보시고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5절의 유효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